안녕하세요. 유체 수업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이핑 네트워크 영상에서 파이프가 직렬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유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질문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전 영상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병렬로 연결된 파이프 내 유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기기는 많은 수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장치는 하나의 배관에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 난방을 위한 보일러 배관도 방이 여러 개 있다면 배관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보일러에서 나온 따뜻한 물이 거실, 안방, 작은 방을 지날 때 유량은 간단히 밸브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도 있지만 밸브 조작 없이 유동에 걸리는 저항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방보다 안방이 넓어 배관의 길이가 더 길다면 안방으로 흐르는 유량이 느끼는 저항이 작은 방으로 흐를 때 유량이 느끼는 저항보다 클 것입니다. 더 큰 저항으로 인해 안방으로 적은 유량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강제로 유동이 흐르는 시스템인데 직경이 다른 세 개의 배관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펌프에서 공급된 유량이 1번 지점에서 세 갈래로 나누어져 각각의 배관을 흐르고 2번 지점에서 다시 모여 펌프로 흐르게 됩니다. 유동은 압력 차에 의해 흐르기 때문에 1번 위치에서의 압력이 2번 위치에서의 압력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배관 A를 흐르는 유동에 의해 발생한 압력 강화와 배관 BC에서의 압력 강화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는 1번 위치와 2번 위치에서의 압력 때문입니다. 펌프에서 공급되는 유량을 M-이라 하고 각 배관을 흐르는 유량을 M.ABC라 합시다. 그럼 전체 유량은 각 유량의 합이 됩니다. 유량을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유량에 의해 발생한 압력 강화는 모든 배관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배관 A의 유량이 흐를 때 생기는 압력 강화는 배관 BC의 유량이 흐를 때 생기는 압력 강화와 동일해야 합니다. 배관의 직경이 작다면 동일한 유량이 흐를 때 압력 강화가 더 클 것입니다. 이를 근거하여 가상의 압력 강화 곡선을 그려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전체 유량의 3분의 1을 각 배관에 적용하면 각 배관에서 생성되는 압력 강화는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력 강화가 높은 배관 A로 흐르는 유량을 줄이고 압력 강화가 작은 배관 C로 흐르는 유량을 늘려 다시 압력 강화를 계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각 배관에서 압력 강화가 동일한 유량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량이 배관 ABC로 흐르는 유량이 됩니다. 물론 각 배관으로 흐르는 유량의 합은 전체 유량과 동일해야겠죠. 이제 배관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 배관으로 흐르는 유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병렬로 연결된 배관이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땐 유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연결된 배관에서는 유량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유동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3번과 4번 위치에서의 압력을 알아야 합니다. 3번 위치에서의 압력이 4번 위치에서 압력보다 크면 유량은 배관 B에서 C로 흐를 것입니다. 반대라면 유동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배관 B의 직경이 배관 C보다 작으니 유동에 의한 압력 강화는 배관 B에서 더 클 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번 위치에서의 압력이 3번 위치에서의 압력보다 높을 것이며 유량은 배관 C에서 B로 흐를 것입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죠? 아니, 많이 복잡한가요? 배관 BC의 이런 변화가 배관 A로 흐르는 유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배관 A로 흐르는 유량은 이전과 동일할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이전 세 개의 배관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림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관 B 중간에 직경이 바뀌는 부분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로 인해 배관 B의 압력 곡선이 변하면 배관 B로 흐르는 유량 또한 변할 것입니다. 이때 배관 ABC 유량의 합은 전체 유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각 배관으로 흐르는 유량이 모두 조금씩 증가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각 배관에서의 압력 강화 델타 P, ABC는 여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다시 배관 B와 C의 중간이 연결된 문제로 돌아와
각 배관으로 지나는 유량을 계산해 봅시다. 우선 각 배관으로 들어가는 유량을 전체 유량의 3분의 1이라 가정하면 배관 A에서의 압력 강화는 쉽게 계산됩니다. 배관 B에서는 주어진 유량을 이용하여 1번에서 3번 위치까지 압력 강화를 계산하고 배관 C에서도 주어진 유량을 이용하여 1번에서 4번 위치까지의 압력 강화를 계산하여 3번과 4번 위치에서의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연결부로 흐르는 유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관 B와 C의 남은 구간을 지나는 유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량을 이용하여 남은 구간의 압력 강화를 계산하고 이를 합치면 이제 배관 ABC에서의 압력 강화를 서로 비교하여 압력 강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배관의 유량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배관의 유량을 늘리는 반복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모든 배관에서 동일한 압력 강화가 발생하는 유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각 배관을 지나는 유량의 합은 펌프에서 공급되는 전체 유량과 동일해야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 영상에서는 배관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배관으로 흐르는 유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병렬로 연결된 배관이 서로 중간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각 배관과 연결부로 흐르는 유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유동은 1번에서 2번 위치로 흐르게 됩니다. 1번과 2번 위치에서의 압력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압력이기에 어떤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압력 강화가 동일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한다면 병렬로 연결된 파이프 시스템에서의 유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